혈마검존 제2부 제1장 백호르의 정보. 3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백호르를 찾았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다. 밤보다는 덜 위험할 것이라 판단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같은 여인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난번 자객 소동을 알고 있군. 루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의 같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백화는 이번에도 베일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다시 오셨군요, 손님. 정보는 준비되었나? 그 전에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백화가 허리를 숙였다. 저희 루바께서 손님께서 습격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백호르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습격한 자들은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당연합니다. 저희는 정보를 파는 곳이지 손님을 해치는 곳이 아닙니다. 좋다. 그럼 정보를 달라. 백화가 탁자 위에 서찰 한 장을 올려놓았다. 혈마교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정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서찰을 펼쳤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혈마교는 10년 전 정사대전 이후 서역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력을 재건하며 중원에 첩자를 심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강남 지역의 주요 세가 5곳을 멸문시키고 그 자리에 혈마교의 분타를 세우는 것. 5세가 강남진가, 소주유가, 항주화산세가, 금능난궁세가, 절강추가. 현재 확인된 혈마교의 움직임 각 세가의 첩자 침투, 내부 분열 조장, 핵심 인물 암살 시도. 손이 떨렸다. 전생에서 진가가 멸문당한 건 3년 후였다. 하지만 그때 동시에 다른 4세가도 습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 정보는 어디서 얻은 거지? 천하루의 비밀 경로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혈마교주는 누구인가? 백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혈마무천. 그가 현재 혈마교의 교주입니다. 10년 전 정사대전에서 무림맹주와 대결했지만 패배에 중상을 입고 물러났죠. 하지만 최근 정보에 따르면 그가 완전히 회복했다고 합니다. 혈마무천. 전생에서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무림 10대 마두 중 한 명. 그의 무공은 천하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알려져 있었다. 고맙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님. 백화가 나를 불렀다. 조심하십시오. 혈마교는 이미 강남 전역에 그물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이 정보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충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표적이야. 백화의 눈이 커졌다. 설마 당신이 강남진가에? 대답 대신 방을 나섰다. 백호르를 빠져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살기가 느껴졌다. 또 왔군.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슈슉슈슉. 사방에서 안기가 날아왔다. 나는 유성보법을 펼쳐 모든 안기를 피했다. 이번엔 몇 명이지? 어둠 속에서 5명의 자객이 나타났다. 모두 후천 8층 이상의 고수들이었다. 강남진가의 삼남 진무역. 내 놈의 목에 현상금 1000냥이 걸렸다. 1000냥? 생각보다 싸게 받네. 죽어라. 5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나는 침착하게 천마신공과 청운신법을 동시에 발동시켰다. 우웅. 검은색과 흰색의 기운이 내 몸을 휘감았다. 이건 음양쌍수. 말도 안 돼. 자객들이 놀라며 공격을 멈췄다. 음양쌍수. 서로 상극인 두 기운을 동시에 수련하는 것. 무림에서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수련법이었다. 놀랄 시간은 없다. 나는 검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천마검법과 청운검법을 동시에 펼쳤다. 창. 강강강.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5명. 힘들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전생의 경험. 그리고 화경에 도달했던 무공의 이해도.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천마건법 이식 마영무. 내 몸이 5개로 분열되는 것처럼 보였다. 환영이었다. 뭐야 이게. 자객들이 당황하는 사이 나는 그들의 허를 찔렀다. 푹, 푹. 두 자객의 가슴을 관통했다. 이놈. 남은 세 자객이 필사적으로 반격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내가 잡았다. 청운건법 3초씩 마이너스 청풍명월. 맑고 부드러운 건기가 흘러나가 세 자객의 검을 튕겨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천마건법 3식 혈마기참. 검은 건기가 세 자객을 동시에 베어버렸다. 컥. 5자객이 모두 쓰러졌다. 하아. 하아.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목격자는 없었다.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시신들을 뒤지니 역시 혈자가 새겨진 표식이 나왔다. 혈마교. 본격적으로 나를 노리기 시작했군. 그때였다. 훌륭한 솜씨로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백발의 수염을 기른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심상치 않았다. 누구시오? 자네가 진무역이라는 소년인가? 그렇소. 노인이 피식 웃었다. 음양쌍수를 이 나이에 해내다니. 천재로군. 대체 누구신지 밝히시오. 나는 그냥 지나가던 늙은이일 뿐이네.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긴장하지 말게. 해칠 생각은 없네. 그럼 무슨 일로? 궁금해서 말이야. 자네 같은 젊은이가 왜 마교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건 말하기 싫으면 괜찮네. 대신 충고 하나 해주지. 노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음양쌍수는 양날의 검이야. 균형을 잃으면 자네의 몸이 먼저 터져버릴 걸세. 조심하게.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노인이 몸을 날려 사라졌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바람처럼 느껴졌다. 저 노인. 누구지? 선천을 넘어선 기운. 어쩌면 화경,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겠군. 고개를 저으며 진가로 돌아갔다. 제2장 가문의 균열. 진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오? 하인에게 물으니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공자님. 가주님과 대공자님이 크게 다투셨습니다. 다퉜다고? 예. 무림 청년 고수대회 참가자 선정 문제로 가주전으로 향했다. 문 밖에서도 아내 대화가 들렸다. 아버님, 무역을 대회에 보내는 건 진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큰형 진무성의 목소리였다. 그 아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무성.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역은 내 동생이다. 형으로서 격려해야지 왜 깎아내리려 하느냐? 격려요? 현실을 직시시켜주는 게 진짜 형이 할 일 아닙니까? 나가봐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아버님, 나가라 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무성이 나왔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무역.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내가 들었겠지? 아버님은 내 편을 들으시지만 나는 다르다. 대회에 나가서 망신당하지 마라. 형님. 뭐? 왜 그렇게까지 나를 싫어하십니까? 진무성이 피식 웃었다. 싫어한다고? 아니, 무역. 난 그저 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그가 내 어깨를 스쳤고 지나갔다. 진무성. 전생에서는 미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의 적대감은 단순한 경멸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무여가. 가주전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들어오너라.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과의 대화를 들었느냐? 예. 신경 쓰지 마라. 무성이는 부담이 큰 아이다. 부담이요? 후계자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말이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무성이를 저렇게 만들었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무여가, 예, 아버님.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가 무림청년 고수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가봐라. 그리고 조심해라. 최근 강남에 수상한 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구나. 명심하겠습니다. 가주전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셨다. 그 기대를 뛰어넘어야 한다. 수련장으로 돌아와 다시 수련에 몰두했다. 백호르에서 얻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혈마교가 이미 강남 전역에 침투했다는 것. 그리고 진가도 그들의 표적이라는 것. 3년.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 내가 나타난 것 자체가 변수다. 혈마교는 나를 제거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계획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강해져야 한다. 더 빠르게. 천마신공을 발동시켰다. 우웅. 검은 기운이 단전에서 일어나 전신을 휘감았다. 동시에 청운신법도 펼쳤다. 치지지직. 두 기운이 충돌하며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고통스러웠다. 마치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고통을 이겨내야 선천에 도달할 수 있다. 후천과 선천의 차이는 단순한 공력의 차이가 아니었다. 후천은 배워서 익힌 무공. 선천은 타고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무공.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했다. 3시간이 지났다. 파악. 갑자기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검은색과 흰색의 빛이 소용돌이치며 하나로 합쳐졌다. 이건 음양아빌. 서로 상극인 두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화광. 단전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새로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선천. 드디어 도달했다. 하아. 하아.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선천 1층. 하지만 일반적인 선천 1층이 아니었다. 음양아비를 이룬 특수한 선천이었다. 이 정도라면 선천 3층과도 맞설 수 있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무림청령 고수대회까지 2달. 그 안에 선천 5층까지 올라간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하지만 나에게는 가능했다. 천마신공의 수련 속도. 그리고 전생의 경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제3장 의문의 초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진가를 빠져나가 혈마교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백호르의 정보를 바탕으로 혈마교의 거점들을 찾아냈다. 강남에는 총 5곳의 거점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습격해 첩자 2명을 제거했다. 내 놈. 누구냐? 혈마교를 추적하는 자다. 무림맹. 놈들인가? 아니. 나는 첩자의 목을 비틀어 죽였다. 혈마교는 무림맹을 의심하고 있군. 당연했다. 무림맹은 정파의 수장. 마교를 가장 경계하는 조직이었다. 하지만 아직 무림맹은 혈마교의 음모를 모른다. 알게 되는 건 2년 후였다. 그때는 이미 늦었지.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 거점으로 향하려는데. 흥미롭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그 노인이었다. 또 나타나셨군요. 자네가 재미있는 일을 하길래 구경하고 있었지. 노인이 웃으며 다가왔다. 혈마교를 추적한다니. 어린 나이에 대담하군. 누구신지 밝히시오. 계속 이렇게 나타나시면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 좋아. 그럼 말해주지. 노인이 손을 뻗었다. 나는 운학검선 백운학이라고 하네. 운학검선. 무림 9대 고수 중 한 명. 100년 가까이 살아온 전설의 검객. 설마 그 운학검선이십니까? 놀랐나? 아직 죽지 않았다네. 믿을 수 없었다. 전생에서 운학검선은 이미 은둔한 상태였다. 무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 그가 왜 지금 내 앞에? 자네가 궁금해서 말이야.
음향상수를 해내는 젊은이라니. 50년 만에 처음 보네. 영광입니다. 영광? 겸손하군. 그보다 자네 혈마교를 상대하려면 더 강해져야 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제자가 되지 않겠나? 예.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다. 내 제자가 되면 자네를 선천고경까지 올려줄 수 있네. 어떤가? 선천고경. 선천구층을 넘어선 경지. 화경의 문턱이었다. 혹하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오, 왜지? 저에게는 이미 스승님이 계십니다. 물론 아직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청운검조는 영원한 스승이었다. 백운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네, 아직 누구에게도 사사받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제 스승님은 한 분뿐입니다. 백운학이 턱을 쓰다듬었다. 고집이 세군. 좋아, 그럼 제자는 안 되더라도 조언은 해주지. 조언이요? 음양상수를 하려면 태극의 이치를 깨달아야 해. 자네는 지금 두 기운을 억지로 합치고 있지. 그건 위험해. 맞습니다. 사실 매번 수련할 때마다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태극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야지. 백운학이 손을 들어 공중에 원을 그렸다. 순간 검은색과 흰색의 기운이 나타나 태극 문양을 만들었다. 보이나? 이것이 진정한 음양합일일세. 아름다웠다. 두 기운이 서로를 밀어내지도 억지로 합치지도 않았다. 자연스럽게 흐르며 하나를 이뤘다. 어떻게? 마음을 비우게. 억지로 제어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게. 백운하게 말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천 하나만 해준 건데 뭘. 자, 그럼 나는 이만. 잠깐만요. 왜?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백운학이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었다. 글쎄,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일까? 아니면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자네에게서 옛날 내 모습이 보여서일지도 모르지. 더 이상은 비밀일세. 그럼 안녕. 백운학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운하검선. 대체 무슨 이유로?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었다. 태극의 이치. 그날 밤 나는 수련장에서 백운학의 조언을 되새기며 수련에 몰두했다. 제사장 누나의 비밀. 며칠 후 진소연 누나가 나를 찾아왔다. 무여가 시간 있니? 예, 누나. 같이 산책 좀 하자. 진가의 정원을 거닐며 누나가 입을 열었다. 무여가 너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렇습니까? 응. 주아인마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더 성숙해졌달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좋은 거야.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내가 걱정돼서. 누나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전생에서 누나는 항상 나를 챙겨줬다. 집안에서 천대받는 나를 유일하게 감싸준 사람이었다. 누나. 응?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혹시 집안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진소연의 표정이 굳었다. 수상한 사람이라니?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 말입니다. 누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폈다. 사실 있어. 최근에 큰오빠가 밤마다 어딘가로 나가더라. 몰래. 진무성. 역시 그였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피냄새가 났어. 피냄새. 무여가 혹시 큰오빠가 무슨 일에 연루된 거 아닐까? 걱정돼. 나는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예. 하지만 누나도 조심하세요. 요즘 강남이 위험합니다. 알겠어. 누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진무성을 미행하기로 했다.
자정이 넘자 진무성이 방에서 나왔다. 검은 야행복을 입고 담을 넘었다. 역시 나도 유성보법을 펼쳐 뒤를 따랐다. 진무성은 강남의 외곽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패가 앞에 멈춰섰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늦었군. 검은 두건을 쓴 사내였다. 미안. 집안일이 있었다. 상관없어. 들어와. 두 사람이 패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진무성 말고도 4명의 사내가 더 있었다. 모두 검은 두건을 쓰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지. 한 사내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강남진가의 배치도다. 여기. 가주전의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대는 새벽 4시. 보물고는? 여기. 하지만 함정이 많아. 조심해야 해. 언제 실행하지? 한 달 후. 무림 청년 고수대회가 열리는 날. 그날이면 진가의 고수들 대부분이 집을 비울 거야. 심장이 얼어붙었다. 이들은 진가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무성이 있었다. 형님.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다. 진무성은 배신자였다. 좋아. 그럼 그날 혈마 교주님께서 직접 오신다. 교주님이. 그렇다. 이번 작전은 그만큼 중요해. 강남 진가를 멸문시키면 강남의 다른 세가들도 무너질 거야. 크크. 좋아.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겠군. 진무성의 목소리였다. 복수? 진무성, 넌 정말 진가가 싫었나 보지? 싫다는 정도가 아니야. 증오해. 진무성이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삼았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 항상 나를 시험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요구했지. 지겹더라. 그래서 우리와 손을 잡았고. 그렇다. 혈마교가 진가를 멸문시키면 나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형님. 왜? 전생에서는 몰랐다. 진무성이 배신자였다는 것을. 어쩌면 전생에서 진가가 멸문당한 것도 그의 배신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한 달. 무림 청년 고수대회 당일. 시간이 없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진무성과 혈마교를 막고 진가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청운검존. 스승님을 찾아야 한다. 아직 만날 시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전생에서 스승님을 처음 만난 건 강호에 나선 지 1년 후였다. 하지만 그 전부터 스승님은 강남 인근에 계셨다. 황산. 스승님은 황산의 한 암자에서 은둔하고 계셨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며칠간 집을 비워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수련을 위해 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림 청년 고수대회를 준비하려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좋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돌아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진가를 떠나기 전 누나를 찾았다. 누나. 응? 무여가 무슨 일이야? 제가 며칠간 집을 비웁니다. 어디 가는데? 수련하러요. 그동안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는 작은 단도 하나를 누나에게 건넸다. 이걸 항상 지니고 계세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무여가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누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알겠어. 너도 조심해. 예. 그렇게 나는 황산을 향해 떠났다. 스승님을 만나러. 그리고 운명을 바꾸러.